오늘은 모델S 교합 관련해서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 이제 모델S를 시작하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교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델S를 시작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모델S를 접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교합 간섭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뭐 기공일이 정답은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교합 스캔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그 스캔을 해주시는 선생님의 숙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합 스캔 시 환자분의 자세도 있고, 세 번째 이제 환자분마다 그 무는 힘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교합 간섭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세 가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치과에 당부를 하거나 의사소통을 해서 많이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위에 세 가지보다는 순수하게 그냥 구강 스캔 데이터만 가지고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교합점이 좀 일정하게 잘 찍혔는데요. 보시면 여기 잇몸 부분에 교합점이 찍힌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교합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교합 간섭을 일으키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날려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메시 편집을 통해서 날려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다음 케이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잇몸 부분에 교합점이 찍혀 있고요. 여기 37번 디스탈 쪽으로 교합 간섭이 좀 바이트가 세게 물려 있기 때문에 보시면 최대 간섭 구간이 1000 마이크로미터를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디자인에 방해가 안 된다면 최대한 날려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부분이죠, 분홍색으로 찍힌 이 교합점 부분을 최대한 날려주시면요, 아까 교합 간섭 구간이 1000 마이크로미터를 넘었는데 보시면 수정한 이후에는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수정된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분홍색으로 찍힌 이 부분, 세게 교합점이 물린 부분은 최대한 날려주신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한 4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교합 간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메시 편집하고 나서는 13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수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 40번대에는 교합점이 찍혀 있는데요. 이 30번대는 교합점이 하나도 안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치과에서 그 구강 스캔을 해주시고 이제 따로 실물 바이트, 그러니까 뭐 왁스 바이트나 뭐 실리콘 바이트를 체득해서 주셨다면 그거를 한번 보시고 반드시 30번대에도 교합점이 찍혀야 되는데 찍히지 않았다면 이 교합 스캔 데이터를 편집을 통해서 악궁을 다시 재정렬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메시 편집을 들어가서요, 이 3번에서 3번까지는 데이터를 삭제를 해주시는데요. 왜 삭제를 해주냐면 보통 교합 스캔을 해주실 때 여기는 이제 다 풀로 떠주셨는데요. 3번에서 3번까지는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아치를 이루기 때문에 곡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곡면 구간이면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에서 7번까지는 직선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차가 좀 적어서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 편집을 통해서 이 곡면 구간이 이 부분을 날려주시고요. 이 직선 구간은 이 교합 스캔 데이터만 가지고 교합을 다시 재정렬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재정렬 해준 다음에 보면 30번대도 교합점이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케이스는 보면 이제 이 빨간색 선 안에 있는 부분이 뻥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트리오스 구강 스캐너에서 약간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렇게 뻥 뚫려 있으면, 특히 프리핸드 케이스일 경우에 이 뻥 뚫려 있으면 이 교합 스캔 데이터 자체가 좀 오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뻥 뚫려 있는 부분을 최대한 메꿔준다고 생각하시고 교합 스캔을 좀 해주시면은 오차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방법으로는 최종 보초를 만들기 전에 템퍼러리를 이용해서 템퍼러리를 낀 상태에서 교합 스캔을 해주시게 되면 교합 스캔에 대한 오차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합 스캔, 그러니까 템퍼러리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교합 스캔을 보면은 그 최후방 구치를 단면 자르기를 했을 때 똑같은 위치를 보면 0.4mm 정도가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템퍼러리를 낀 상태의 교합 스캔은 똑같은 부위의 최후방 구치를 보면 0.7mm 정도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교합 스캔을 믿고 보초를 시작했다면 이 환자분은 바이트가 언더가 되는 거죠.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뻥 뚫린 부분을 메꿔 주신 상태에서 작업을 교합 스캔을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예로 이제 이 부분도 구강 스캔 바디의 이 부분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뭐 왁스 바이트라든지 뭐 실리콘 바이트 뭐 이런 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바이트를 물려주신 상태에서 최대한 공간을 메꾸신 상태에서 교합 스캔을 좀 해주시기를 좀 치과에 당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교합 스캔 데이터가 좀 오차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치과에 당부를 해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노네로 다음 케이스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풀로 떠주셨는데요. 보통은 이제 편측으로 뜨는 게 좀 더 구강 스캔이 정확도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만약에 풀로 떠주셨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 10번대의 그 바이트가 굉장히 많이 세게 물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간섭 구간이 한 1200 마이크로미터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감하게 날려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교합 간섭 구간이 1000 마이크로미터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해주시고 이 작업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메꿔 주신 상태에서 교합 스캔을 해주시기를 치과에 좀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바이트를 물린 상태에서 떠주시기가 어렵다면 이 부분은 이 앞에 부분의 스캔 바디의 공간하고 뒤에 부분의 스캔 바디의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약간 스캔 바디를 좀 긴 걸 이용해서 최대한 교합 요 공간을 좀 줄이신 상태에서 교합 스캔을 떠주시기를 조금 권장드립니다. 오늘 교합 간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뭐 다른 많은 케이스도 있지만 오늘은 처음에 이제 모델스를 접하시는 분들께 교합 간섭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모델 스캐너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석고 모델을 이제 모델 스캔을 하게 되면 보통 교합 간섭이 한 50 마이크로미터 내외로 약간 일정하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구강 스캐너는 워낙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교합 간섭의 그 범위를 최소화 시킨 다음에 작업을 좀 해주시기를 권장드려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치과마다 그 교합을 뭐 세게 보거나 약간 낮게 보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준을 일단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교합을 좀 바이트를 자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모델리스 교합 관련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족하거나 좀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그 다른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